세상에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죠. 누군가의 선택이 한순간에 삶을 바꾸듯. 박승봉 그는 모든 걸 가진 남자였습니다. 서울 한복판 초호화 저택의 주인이었죠. 재산은 수백억에 달했고 가문도 화려했죠. 가족에게도 동네에서도 존경받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런 승봉의 삶은 오래가지 못했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그의 선택이 만들어낸 파국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그의 비밀이 처음 밝혀진 건 어느 날 밤 집안의 고요를 깨는 한 여자의 울음소리, 정원에서 들려오던 흐느낌이 그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울음은 곧 온 가족을 뒤흔들었죠. 그날 이후 박승봉의 삶은 걷잡을 수 없었죠. 가정부 정수미의 고백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 고백은 한 가정의 운명을 뒤집어 놓았죠. 박승봉의 아내 윤혜경은 모든 걸 알게 됩니다. 아들의 충격과 딸의 분노는 폭발하기 시작했죠. 그가 쌓은 모든 것이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사랑했던 가족의 외면과 차가운 시선들, 그저 믿고 따랐던 가정부마저 파국의 중심에. 결국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한 남자의 오만이 어떻게 몰락으로 이어지는지 사람들은 끝까지 숨죽이며 지켜볼 겁니다. 박승봉은 막대한 부와 권력을 자랑하며 상류층의 상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60세의 나이에 건설업계에서 성공하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던 인물이죠. 그의 저택은 화려한 외관과 넓은 정원과 고급 차들로 가득 찬 차고를 자랑했고, 외부에서 본 박승봉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아내 윤혜경은 우아함과 지성을 겸비한 여성이었고, 남편의 곁을 지키는 동시에 사회적 명성까지 쌓아가는 뛰어난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두 자녀는 명문 학교에서 학업에 열중하며 훌륭한 미래를 꿈꾸는 모습으로 남들 눈에 더없이 빛나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가정이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누구도 예상 못한 균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승봉은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 자라며 부와 권력을 쥐겠다는 집념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회장까지 올라간 박승봉의 성공은 모두에게 존경받았지만 박 회장 내면에는 끊임없는 불안과 결핍이 자리했죠. 성취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그의 태도는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아내와 자녀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주기보단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며 만족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취미를 즐기며 여자를 밝히는 고급 클럽과 사교 모임에 참석하며 자신의 지위를 과시했고, 그곳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과도한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이 행동들은 가족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누구도 대놓고 비난하거나 제지하지 못했죠. 윤혜경은 남편의 행동을 묵인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외부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의 일상과 점점 멀어지는 그의 행동들을 지켜보며 아내는 남편이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어느 날 윤혜경은 저택의 정원에서 남편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승봉은 창문 너머로 멀리 보며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는데 그의 표정은 어딘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윤혜경은 남편의 방에서 나는 낯선 향수를 감지하며 마음속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직접적으로 추궁하지 않았지만 작은 단서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의심했던 사람은 집안일을 돕는 가정부 정수미였습니다. 정수미는 조용히 일을 해왔지만 최근 그녀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죠. 정수미가 일하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은 윤혜경에게 더욱 의심을 키웠습니다. 하루는 정수미가 물컵을 들고 있다가 그만 떨어뜨렸죠. 수미 씨, 요즘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닙니다. 사모님 괜찮습니다. 정수미의 떨리는 손은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고, 윤혜경은 자신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안의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어요. 윤혜경은
남편 박승봉과 가정부 정수미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는 장면을 볼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윤혜경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승봉의 모습도 그녀에게는 점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승봉이 정수미와 마주칠 때마다 건네는 작은 미소와 가벼운 농담조차 윤혜경에게는 불쾌한 신호로 다가왔습니다. 정수미는 승봉 앞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오히려 그 태도가 의심을 키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윤혜경은 마음속 의심을 없애기 위해 며칠 동안 두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수미가 승봉의 방을 들락날락하는 것을 몇 차례 목격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찾으려는 마음으로 모든 행동을 지켜보던 윤혜경은 결국 승봉이 정수미에게 친근한 말투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윤혜경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승봉이 정수미와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당신이 변하기에. 시작한 건 정수미가 집에 온 뒤부터였나? 윤혜경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가정의 균열을 직감했지만 증거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혜경은 한밤중에 거실에서 불을 켠 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부엌에 서 있는 정수미를 향했습니다. 수미 씨,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괜찮으세요? 네, 사모님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수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윤혜경은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수미가 승봉의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대화를 나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윤혜경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정원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뜨거운 대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미쳐간 걸까? 아니면 모든 게 그냥 내 착각일까? 윤혜경은 모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정수미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지만 그 대화가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혜경은 결국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수미와의 대화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그날 밤 윤혜경은 정수미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수미 씨,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정수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 한쪽 구석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당신이 불안해 보이는 이유가 뭐죠? 숨기고 있는 게 있으면 솔직히 말해줘요. 정수미는 윤혜경의 눈을 피하며 떨리는 손으로 치마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정수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사실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윤혜경은 더욱 강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빨리 말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수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임신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회장님 아이입니다. 순간 윤혜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머릿속은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당신 지금 나를 놀리는 겁니까? 정수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혜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분노에 찬 눈빛으로 정수미를 노려보았습니다. 윤혜경은 방으로 돌아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남편 박승봉의 얼굴과 정수미의 고백이 뒤섞이며 복잡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윤혜경은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그녀의 가슴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이 가져온 상처는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싶었지만 아직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침착하려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윤혜경은 박승봉에게 정면으로 진실을 물어보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가슴 속에 맺힌 말을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직접 묻겠어요.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됐나요? 박승봉은 윤혜경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대면은 가족을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승봉의 집안은 더 이상 평온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대화는 갈등으로 가득 찼고 윤혜경은 남편에게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나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박승봉은 변명하려 했지만 혜경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이들 또한 부모님의 대립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은 그들 모두에게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큰아들 박민혁은 부모님 사이로 다가가 목소리를 높이며 간절히 외쳤습니다. 박민혁, 제발 두 분 다 그만 싸우세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민혁의 말로 잠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침묵도 금방 깨졌습니다. 박승봉은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변명을 꺼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혜경아. 하지만 그 일이 그렇게 될 줄은 나도 몰랐어. 그러나 그의 말은 오히려 혜경을 더 자극했습니다. 혜경의 얼굴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의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가족의 긴장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가며 눈물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사이의 균열은 더욱 커졌습니다. 박승봉은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고 가족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깊게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박승봉은 끝없는 갈등 속에서 점점 기억을 잃어가며 얼굴이 초췌해졌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한 날들이 반복되었고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승봉은 끝내 자신의 자존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듯 그의 몸도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회의 도중 그는 심장 통증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나다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비서는 놀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승봉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승봉은 자신의 몸이 더는 예전 같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족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라 믿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누워 있었으니 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날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보냈던 시간들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지만 그의 내면은 고통스러운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하니 내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렸던 걸까? 승봉은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깊은 후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아내 윤혜경과 아이들을 기억하며 차라리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승봉은 가족들이 자신을 완전히 버렸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위해 눈물 흘려줄 사람조차 없는 현실은 그의 마음을 더욱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병실에 저 혼자 침대에 누워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박승봉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선택과 과거를 돌아보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윤혜경은 승봉의 배신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찾아가 친자 확인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결단은 단호했고 승봉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수미의 존재와 승봉과의 관계가 공개되면서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정수미는 법정에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주변의 차가운 시선은 그녀를 더욱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판사는 침묵 속에서 서류를 검토하며 모두를 지켜보았습니다. 판사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승봉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의 시간은 그의 후회와는 상관없이 흘러갔습니다. 윤혜경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아이는 제 가족의 일원입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판사는 고심 끝에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의 양육권은 윤혜경 씨에게 귀속됩니다. 이로써 사건을 종결합니다. 법정의 공기가 일순간 가라앉았고 정수미는 좌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빼앗긴 슬픔과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윤혜경은 승리를 거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승봉을 한번 돌아보았지만 말없이 법정을 떠났습니다. 승봉은 그 자리에 남아 모든 것을 잃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펼쳐진 현실은 냉혹했고 그는 가족과 신뢰를 모두 잃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정수미는 법정 밖으로 나와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정수미는 깊은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이와 헤어지는 일이 그녀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했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밤이 되면 그녀는 깊은 고독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단절되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은 그녀를 위축시켰고 그녀는 스스로를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이해해주지 않았고 그녀는 점차 사람들과 멀어졌습니다. 정수미는 어린 시절 가난했던 집안을 떠올리며 자신이 선택한 삶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원했던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죄책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수미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현실은 그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결국 정수미는 깊은 고통 속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정작 그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이는 없었습니다. 정수미의 삶은 가정부로서의 고된 현실과 희생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한 여성으로서의 꿈과 희망은 처참히 꺾였고 그녀는 홀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박승봉은 병원 침대에 누워 가족을 떠올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아내와 자녀가 찾아와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문은 여전히 조용했고 방문객 명단에는 아무도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와이프나 애들이 다녀간 적 있나요? 아니면 연락이라도 남긴 게 없었나요? 죄송하지만 방문 기록은 없으십니다. 혹시 연락처를 남기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짚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억은 흐릿했고 과거의 잘못만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날 그는 가족들이 마중 나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입구에는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는 그의 모습은 한때 상류층 사업가의 당당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박승봉은 결국 윤혜경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윤혜경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뒤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윤혜경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오실 줄은 몰랐군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혜경아, 나 정말 미안하다. 아이들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게 해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윤혜경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승봉은 문 앞에 서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혜경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아이들마저 나를 이렇게 외면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니? 그러나 윤혜경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우리에게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승봉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간청에도 윤혜경은 끝내 경찰을 불렀고 그는 쓸쓸히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승봉은 고요한 교회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지내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가 한때 가졌던 부와 명예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매일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외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그는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요약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구나. 한때 화려했던 그의 삶은 이제 허무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승봉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것인가? 그는 한때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삶의 무게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가족 사진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따스함은 과거의 추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승봉은 과거의 선택들이 어떻게 현재의 비극을 만들어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택했던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겠지. 그는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자만했는지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고 자신의 욕심이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승봉의 이야기는 단순한 몰락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결과와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돈, 명예와 같은 것들이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것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박승봉의 이야기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의 선택이 남긴 흔적은 다른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누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태도와 교훈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제 박승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선택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삶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승봉이 후회 속에서 남긴 마지막 말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독 속에서 남긴 마지막 교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사라졌지만 그 교훈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남긴 결과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책임의 무게를 알고 다음 선택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승봉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삶은 언제나 이야기를 남깁니다.
박승봉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작은 선택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